점심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식사하고 나면 실은 이제 한 1시 반, 2시 반 요 시간대가 이제 제일 좀 졸립고 그런 시간이라서 조금 이제 막간을 재밌는 거를 이제 보여드리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혹시 보신 분이 계시다면 그냥 한 번 더 봐주시고 안 보신 분들은 좀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재밌는 거 하나 좀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요. 제 기준으로 재밌다고 생각한 거니까 컬투쇼라고 라디오 방송이 있다고 하는데요. 김영일 영화 다 있나? 소식적에 다이어트 클리닉에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곳엔 다이어트가 절실한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도 최고는 배가 헬스장에 짐볼만한 짐볼 아저씨였어요. 배가 헬스장에 짐볼만 했네. 짐볼. 이야, 처음에 다이어트를 결심하게 된 사연을 말하는 시간인데 그 모든 사연은 짐볼 아저씨가 얘기하는 스푼트에 떼였어요. 저희 가족이 유럽 여행을 가서 고속도로를 하는데 전망대에서 성으로 가는 긴 통로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글쎄 그 통로가 너무 좁은 겁니다. 부끄럽지만 몸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선생님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아, 그래서 다이어트를 결심하셨군요. 아닙니다. 정면으로는 못 들어갔지만 옆으로는 개걸어 가면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숨을 깊게 들이마셔서 배를 넣어야만 겨우겨우 구겨놓을 수 있었는데 벽이 어찌나 울퉁불퉁하고 까칠한지 옆으로 걷는 동안 온몸이 긁혀서 죽을 뻔했습니다. 아, 그래서 다이어트를 결심하셨군요. 아닙니다. 문제는 제가 숨을 참지 못할 때 생겼습니다. 제가 숨을 참지 못하고 뱉어버리면 순간적으로 통로에 껴있고 다시 숨을 들이마시면 개걸음을 조금이나마 움직일 수 있고 숨을 좀 멈출 수 되면 개걸음을 껴있고 그 긴 거리를 숨까지 참아가며 개걸음으로 겨우겨우 이동하는 정말 아, 그래서 결심하셨군요. 아닙니다. 진짜 그냥 그 문제는 제 뒤로 관광객들이 밀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 때문에 못 지어가는 관광객들이 저라는 벽에 막혀서 긴 줄을 서게 된 거죠. 세상에. 중국인 관광객, 일본인 관광객, 미국인 관광객, 아프리카, 수단 관광객, 전 세계 모든 관광객, 제가 숨을 들이마시고 조금 움직이면 그냥 수십 명이 몇 발자국 움직이고 제가 숨을 내뱉고 통로에 끼면 그들도 멈추고 제가 또 좀 움직이면 그들도 몇 걸음 움직이고 내가 또 멈추면 그들도 멈추고 세상에 그래서요. 그래서 그날 저는 온 세계의 모든 욕을 다 풀었어요. 온 세계의 모든 중국역, 일본역, 미국역, 유럽역, 전 세계 수단역, 아프리카역, 전역을 다 들어봤어요. 세상에 그래서 다이어트를 결심하게 된 거군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통로 중간쯤 넘었을까요? 통로가 더 좁아졌어요. 숨을 들이마시려고 불가능했어요. 전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뒤로 돌아가야 한다고. 세상에 휴, 백, I don't go, 백, 위, 백, 리턴, I don't go, 백. 그 순간 저는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쌍욕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통로는 아닌 교환이었습니다. 겨우겨우 1시간이 걸려서 다시 통로를 빠져나왔을 때 전 세계 각국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쌍욕을 협박 속에 막 보여지게 됐어요. 그때 다짐했습니다. 그래, 죽어도 다이어트를 하자. 죽는 한이 있어도 와! 정말 감동의 동안이었고 저희는 감동의 박수를 쳤어요. 그때 그 진보라이처럼 열심히 다이어트 하신 분이 없으셨는데 저는 금방 그만둬서 성공했는지 모르겠네요. 성공하셨겠죠? 이분은 성공하셨겠네요. 아닙니다. 재밌었습니까? 네, 저는 이제 방금 이제 보여드렸던 저 동영상을 보면서 실은 처음에 되게 재밌어서 그냥 이렇게 보고 말았는데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QA팀이나 테스트팀의 업무도 저 진볼 아저씨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개발을 하다가 이게 도저히 개발을 이대로 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기겠다라는 판단이 QA팀 업무를 하다 보면, 테스트 업무를 하다 보면, 그리고 또 개발팀장님이 직접 개발을 하시다 보면 그런 상황이 한 번은 딱 마주치게 됩니다. 마주치게 되고 정말 그래도 용감하신 케이스가 저렇게 이제 진볼 아저씨처럼 이제 뒤로 다시 돌아가자, 백하자 뭐 이런 상황인데요. 당연히 이제 뭐 욕과 온 뭔가 쌍욕을 다 듣게 되긴 하겠죠. 하지만 이제 갈 수 없는 건 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하드웨어 세상에서는 저렇게 못 가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안 되니까 다들 이렇게 하는데 이 소프트웨어 세상에서는 좀 다릅니다. 소프트웨어 세상에서는 어떻게 가면 억지로 갑니다. 문제는 다 끝내고 나서 이제 터지는 거죠. 고객한테 출시가 된다든가 아니면 이제 앱스토어에 다 올려놓고 나서 그리고 막상 사람들이 서버에 올려져서 다 같이 서비스를 시작하는 순간 문제가 터지게 되면 이제 쌍욕을 먼저 듣냐 나중에 듣냐의 차이일 뿐이지 실은 언젠가 터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책임이 PM이 됐든 개발팀장님이 됐든 아니면 QA 팀장님이 됐든 누군가는 이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닥쳐지게 되는 거고요. 모르는 사람들이 쳐다봤을 때는 굉장히 재밌고 웃긴 해프닝이지만 이제 담당자 입장에서 굉장히 처절한 상황이 터지는 거죠. 이런 상황이 터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에 대해서는 아마 고민은 많이 하시지만 아직까지 어떤 솔루션을 찾으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실은 이 역량평가 도구가 그런 솔루션 중에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라도 해서 여러분께 도움을 좀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어쨌든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일을 하면서 이거 안 된다, 다시 돌아가야 된다, 내지는 전략 리콜 뭐 이런 거를 한두 번 정도 겪어봤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공감이 가면서도 웃기면서도 슬픈 뭐 이런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저 진볼 아저씨 이야기였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TCAM에 대해서 세부 소개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좀 딱딱하고 지루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제가 이제 엑셀로 제가 만든 툴을 가지고 직접 한번 인터뷰를 여기서 오늘 여러분들 오셨으니까 한번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직접 평가하는 식으로 한번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게 훨씬 더 좀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제 PA 영역 1입니다. 소프트웨어 테스팅 생명주기 쪽인데요. 이제 기존에 저희가 V 모델이라고 부르는 이제 모델이 있는데 이 모델이 실은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시퀀셜한 아주 전통적인 개발 방법론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만약 에자일이나 데브옵스나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새로운 개발 방법 체계로 가면 이런 건 솔직히 큰 의미는 없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앱이나 서비스나 제품을 기획하는 단계부터 테스팅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게 골자가 되겠고요. 아니 그럼 기획 단계에서 어떻게 테스팅을 하냐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 단계에서 할 수 있는 테스팅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기획 단계에서 할 수 있는 테스팅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아무런 말도 괜찮습니다. 한번 의견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리뷰? 그 기획 문서에 대한 리뷰 맞습니다. 그것도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기획 단계면 실은 우리 과제를 거의 시작하는 단계인 거잖아요, 그죠? 계획이 만들어지고 이제 얼마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계획이 이게 정말로 맞는 계획이냐 틀린 계획이냐에 대해서도 누군가는 의심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 누군가가 실은 QA가 1차 대상이 돼야 되고요. QA가 만약 우리 조직에 없다, 우리 회사에 없다, 그러면 그 다음은 테스터가 가능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회사의 대표님이나 PL, PM 같은 분들이 테스터한테 계획을 먼저 보여주거나 기획안을 이렇게 공유하지는 않죠. 그게 실은 이제 우리의 무지에 의해서 발생된 일들입니다. PM이나 PL 그리고 경영자들은 테스터나 QA를 자기의 손발, 감각기관으로 이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획 단계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는 테스팅의 시작은요. 이게 테스팅이 가능한 우리가 서비스를 만들고 있느냐,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리소스, 자원, 비용, 사람, 인력에 대해서 모두 가능한 제품과 서비스를 우리는
테스트 가능한 특정 개발 기간 안에 고객이 원하는 시점까지 정확하게 출시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기획하고 계획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검증하는 사람이 누가 돼야 된다? QA와 테스터가 돼야 된다는 거죠. 물론 개발자는 그 계획을 만들 때 같이 참가를 하시는 게 기본이고요. 물론 개발자라 하면 여기서 개발의 매니저나 리더급이 되시겠죠. 그러면 반대로 누군가 이제 그거를 인스펙션 하거나 리뷰하거나 감사, 감식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할 거냐? QA나 테스터가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서로 경쟁한다기보다는 서로 우리 회사의 존재를 위해서 돈방을 가로지을 수 있는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 서로 협업하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되는데 그 시작이 테스터빌리티라고 하는 속성입니다. 테스트 가능한 것이냐, 뭐가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제품, 서비스, 앱, 웹 내지는 어떤 프로젝트가. 그러면 이제 전제가 분모가 이제 있어야 분자가 나오겠죠. 분모는 우리가 회사가 갖고 있는 리소스, 인력, 비용, 시간 이런 것들 대비해서 다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은 개발자분들은 개발 언어, 시스템에 대해서만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구축을 하시면 되는데 테스터나 QA는 무엇까지 알아야 되느냐? ROI, 실제로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경영적인 부분, 리소스적인 측량 이런 것에 대해서도 약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세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막상 또 들어가면 약간 어려워지겠지만 막상 해보시면 또 다른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회사 조직도에서 QA가 어떤 회사를 보시면요, 경영자의 직속 부서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연구소의 평행한 연구소의 특별 부서로 되어 있는 조직도 있고 이게 다양한데요. 일반적인 글로벌 기업의 예를 든다면 QA팀은 일반적으로 CFO나 CTO의 직속 기관 내지는 CEO의 직속 기관으로 돼서 개발팀과 독립적으로 뭔가 진행할 수 있는 권리나 조직에 포함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제 개발팀에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힘이 없습니다. 그게 이제 일반적인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상황과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생명주기상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뭐냐라고 하는